네, 오늘 오랜만에 Q&A, 최근에 들어온 질문에 대한 답변 좀 드려볼게요. 중1 때부터 엄마표를 시작해서 1년차가 됩니다. AR 지수는 현재 로알드 달 소설을 읽을 수 있는 수준이라 나름 만족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학원 레벨 시험을 봤더니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역시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이 부족한 것 같아서 엄마표 방법을 계속 진행하기가 불안해졌습니다. 집중 듣기를 많이 시켜서 발음은 좋아요. 근데 책을 읽을 때 상당히 이해하는 것 같은데 시험 치면 잘 안 나와요. 시험 유형에 적응이 안 되어 있어서일 수도 있는데 내신 안 나올까봐 걱정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제가 엄마표 용어를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오면서 이제 고학년쯤 되면 항상 누구나 이런 고민들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답변을 한번 드려볼까 해요. 여기 중1 때부터 그런데 이렇게 시작한 친구는 사실 되게 흔하진 않아요. 제가 바다베레드 채널을 시작하고 나서 여태까지 이제 4, 5년 동안 이런 친구가 한 몇 명 있긴 했는데 이제 댓글로 알려주시는 분들 중에서만 근데 되게 오랜만에 중학교 때 시작한 친구를 봤네요. 사실 이러면 엄마표가 아니라 아이표가 되는 거겠죠? 근데 다행히도 아이가 영어를 좀 언어적인 감각이 있기도 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어를 즐기는 친구였을 것 같아요. 1년 만에 이제 로알드 달 소설을 읽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셨는데요. 아마 이제 이전에 뭐 어떤 식으로든 이제 영어가 노출이 되었거나 조금씩 아니면 학원을 다녔거나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제 학원 레벨 시험을 따로 보셨다고 해서 제가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 보면은요. 이제 학원 레벨 시험이라는 것이 이제 아마도 어학원에서의 시험을 말씀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통 이제 무슨 뭐 어떤 어학원에 어떤 레벨이 있으면 어느 단계냐 이렇게 좀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서로의 어떤 영어 수준을 그 학원의 레벨로 이제 서로 이렇게 가늠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AR 지수 같은 걸로 이렇게 어느 단계 AR 지수 무슨 몇 점 몇 단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해주는 그런 학원도 있고 학원마다 다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학원 레벨 테스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중학생이라면 너무 이렇게 학원 레벨 테스트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강남이라든지 서울에서 굉장한 이제 교육 특구가 있잖아요. 목동이라든지 노원구 쪽에도 있고요. 근데 내신의 어떤 수준이 그런 교육 특구에서는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강남에 사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계시기는 하세요. 저한테도 이제 수업도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계시는데 어쨌거나 학교 내신의 경우에는 이렇게 내 아이가 현재 무슨 책을 읽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아이의 어떤 책 레벨과 직결되는 문제인가? 라고 하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이를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보내신 부모님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아마도 이제 엄마표 영어에서 어느 단계의 책을 읽은 것과 학교의 내신 성적과는 뭐 관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책의 레벨, 북레벨에 대해서도 참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북레벨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레벨은요. 물론 이제 몇 점 몇 이렇게 AR 지수라고 하죠.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시는 뭐 2.3이다. 그러면 미국의 2학년하고 이제 3개월 차 정도 되는 아이가 읽기를 이제 연습하는 그 책 수준이다라고 이게 보통 이제 설명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절대적으로 2.3 레벨의 책은 그러면 다른 책들도 다 볼 수 있는 걸까요? 그 아이가?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죠. 좀 여러분들이 좀 우리나라 책으로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나라 책에 무슨 권장도서라는 게 있잖아요. 학년별 권장도서. 약간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요즘처럼 우리 아이들이 책을 잘 안 읽는 친구들에게 뭐 초등학교 3학년의 권장도서인데도 초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 아이들한테 내밀었을 때 약간 그쪽에 배경 지식이 부족하다거나 흥미가 떨어지는 그런 분야이거나 평소에 접해보았던 그런 주제가 아닌 책들의 경우에는요 5학년에게도 3학년 책이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개인별로 너무나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북 레벨에 대해서 너무 절대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경계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모국어 발달을 위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여러분들 뭐 독서 학원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그 어휘력을 뭐 차근차근 계단식으로 이렇게 잡아주기 위해서 뭔가 학습적으로 몰고 가는 그런 국어 학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라면 모르지만 보통 이제 책 육아를 하시거나 엄마표 영어를 하시는 분들 보통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북레벨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않는 경우에 훨씬 더 잘 됩니다. 아마도 수많은 독서 전문가들이거나 엄마표 영어에서도 학습적인 엄마표 영어 말고요,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표 영어에서 이렇게 북레벨에 대해서 너무 강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저는 조금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경험했을 때, 그리고 제가 다른 아이들을 코칭하면서 제가 책도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직접적으로 마주한 친구들은요, 북레벨을 제가 하나하나 엄격하게 따져서 그 친구들에게 책을 읽힌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 아이는 물론이고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북레벨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는 하지만 이걸 역으로 우리나라 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책이지만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이제 우리말 책도 많이 종종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톰 소여의 모험, 이런 게 원래 이제 고전 원작도 있지만 압축된 이제 버전도 있고요. 아주 쉽게 나온 버전도 있어요. 마치 영어에서의 리더스북처럼요. 그런데 아이들이 리더스북 단계를 읽지만 이 아이가 이제 살아가는 어떤 경험치가 좀 쌓이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스키마, 이야기의 어떤 전개 구조나 어떤 주제에 자기가 조금 관심 있는 주제에서의 어휘력이 좀 많아지면서부터는요, 축약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른의 도움을 받아서 톰 소여의 모험의 이제 원작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러면 그 아이가 톰 소여의 모험 원작을 1학년 아이가, 2학년 아이가 읽을 때 그 아이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해서 읽는 걸까요?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어휘들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전반적인 스토리를 엄마나 어른이 뭐 읽어준다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내가 톰 소여의 모험의 원작에 나오는 어떤 어휘들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반복이 되면서 이렇게 익혀지는 거지. 그것을 뭔가 이렇게 학습적으로 막 달달달 외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아이가 이제 레벨 5단계다 예를 들면 뭐 톰 소여의 모험 원작이 리더스북에 비해서, 그러면 그거를 시험 봐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그런 식으로 책을 즐기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힘들지 않겠어요? 이렇게 중학교 1학년이라면은 훨씬 더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이제 도식이라는 게 있어요. 스키마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스토리의 구조에 대한 경험치가 그동안 많이 쌓여 있고, 로알드 달 소설에 나오는 그 용어들이라든지 거기에 배경에 나오는 어떤 용어들이 중학교 1학년이라면요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그것을 처음 접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얼마 안 된 거잖아요. 1년밖에 안 됐는데 처음 접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 마치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것을 누가 읽어줄 때 처음 접했을 때부터 알지 못하는 것처럼 중학교 1학년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연습할 뿐이지 그거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초등학교 1학년이 톰 소여의 모험을 꼭 너는 수준이 안 되니까 나는 이거 안 읽어줄래. 여러분은 그러시나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이제 흥미를 보이거나 재미있어 하면은요, 좀 수준이 높은 거 그냥 읽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읽어주고 자꾸 이렇게 환경 속에서 아주 좀 명확하고 작가의 어떤 풍성한 어휘를 배울 수 있으면서도 스토리가 재밌으니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아이가 자주 듣다 보면은요, 당장은 모르겠으나 그것이 이렇게 쌓이면서 아이의 어휘력이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독서 전문가 분들께서 너무 이제 문제풀이식으로 공부하듯이 국어를 공부하는 아이들보다 이렇게 다양한 책을 두루 많이 읽은 아이가 어휘력이 더 높아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당장 내가 1학년 때 바로 톰 소여의 모험을 읽는다고 그 레벨의 단계로 훌쩍 뛰어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당연히 1년밖에 안 된 아이가 AR 지수 뭐 레벨 시험이 뭐 어떤 식으로 나왔을지는 모르겠지만 로알드 달 소설을 읽는 것이 바로 그 수준이 되었다? 이거는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제가 조금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내신 이야기인데요. 중학교 내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이제 겁을 먹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중학교 내신은요, 엄마표 영어에서의 어떤 풍성한 독서력에 기반해서 내는 그런 시험은 아니에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첫 시험을 여러분이 아이에게 준비를 시킨다라고 하시면요. 이거 좀 잘 보고 싶은 일단 마음이 아이에게 있어야지 시험은 잘 보는 거지. 이거를 미리 뭔가 학습적인 학원에 보내서 미리부터 달달달달 시켜서 별로 이렇게 재미없는 거를 지금 당장 눈앞에 시험이 있지도 않은데 억지로 학습을 시킨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도 여러 선생님들 모실 때마다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거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험이 조금 다가왔을 때, 그리고 평소에 아이가 나는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학교 선생님 수업을 잘 듣고 이제 시중에 나가보면 평가 문제집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아이가 기본 어휘도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사실은 이제 학교 시험은 학교에서 배운 대로 내는 게 학교 시험이거든요. 내신 시험. 그래서 그것을 평소에 잘 복습을 한다든지, 평소가 좀 잘 어려운 게 또 사실이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거든요. 아마 벼락치기들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벼락치기가 예전에는 뭐 일주일만 남겨놓고 막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한 달 남겨놓고 하는 것도 이게 좀 조금 보통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시험 보기 한 달 전부터는 저는 이제 엄마표 영어 방식, 이제 아이표 영어 방식을 약간 내려놓고 시험 준비 시켜 주셔도 돼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시험을 한번 또 잘 보는 경험, 그거 한번 경험을 해봐야지 또 아이가 나는 역시 영어를 잘해, 이런 또 효능감이 유지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연습을 시켜 주셔도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내주는 프린트 그때그때 나오는 거, 그거 열심히 좀 공부를 해보게 하시고,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문법적으로 좀 어려운 것들, 그런 건 선생님한테 좀 적극적으로 물어봐서 평가 문제집에 다 나와 있어요. 아니면 그게 좀 부족하다면 자습서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전과 같은 건데요. 그걸 가지고 자기가 잘 모르는 부분만 골라서, 이제 메타인지 활용해야죠. 내가 다 아는데도 계속해서 누군가 인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막 말해주는 거는 저는 메타인지에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자습서를 딱 놓고, 자기가 이해 안 되는 부분만 가서 이렇게 보다가 그래도 이해 안 되면 선생님께 물어봐서 해결하는 식으로 공부를 해서 한 넉넉 잡아서 한 달만 공부하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득점을 받을 수 있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내신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동안 뭐 여러 SNS에서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한테 제가 다른 학원처럼, 다른 학원은 막 4시간씩 막 연습시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시험 때는 막 학원에 억지로 데려와가지고.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때 저도 이제 문제풀이 좀 시켜봤죠. 평가 문제집도 풀어보고, 기출문제도 저도 많이도 안 풀렸어요. 그냥 몇 개 이렇게 좀 프린트해가지고 풀려보는 식으로 했어도 아이들이 평소에 이제 학습 동기가 잘 갖추어져 있거나, 그리고 엄마표 영어 기간이 오래된 아이들은요, 이렇게 그냥 잘 풀고 100점 맞는 경우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쨌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시험을 못 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험을 이렇게 딱 봤더니 잘 못 봤다. 그러면 스스로 또 오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아이가. 그런 경험도 저는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영어도 재밌게 로알드 달 책 읽어도 그냥 뭐 술술 이해가 되고, 모르는 단어는 좀 있지만 이해가 잘 되는, 나는 영어를 즐기는 아이인데 내가 학교에서 시험을 못 봐? 억울하잖아요. 아이가 스스로 조금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처음부터 시험 잘 보는 아이는 언젠가 이렇게 조금 너무 잘 보다가 하나만 틀려도 확 무너지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너무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아이가 시험을 보면서 조금씩 이렇게 적응해 나가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외고 가는 경우는 좀 달라요. 외고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은 좀 영어 시험에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전부터 아주 정확하게 아이가 뭔가 외고를 목적으로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아이는 특목고가 목적이 아니라 그냥 일반 학교를 갈 것 같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여유를 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자소서를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 다 강의 들어봤거든요. 처음부터 잘하는 아이보다 처음에 약간 좀 실수를 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서 극복해 나갔는지에 대한 어떤 스토리가 있는 아이가 오히려 면접관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예전에도 많이 들었었는데 요즘에 입시 전문가님들도 비슷한 얘기 하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취업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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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하는 것보다는요, 처음에 조금 실수도 해보고 뭔가 좀 틀려도 보았다가 학교 시험에 적응해가는 그런 과정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 나누어 주세요. 또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